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노 치료 2강 분노 표현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 표현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억압형, 두 번째는 수동 공격형, 세 번째는 적극 공격형,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유형이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 억압형은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정을 억압하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안에 참고 삭히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분노를 표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났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 또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주고 싶지 않고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많이 참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감정만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 감정만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거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뤄두는 이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가 굉장히 빠르고요. 분노의 감정도 물론 참고 지나가는데 뭔가 좀 억울하고 속상한 게 있는데 참는 것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딱 차단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상황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화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미 시간이 지났고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다시 화를 낸다고 한들 이게 참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자기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알고 억압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스스로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한 사람, 아주 유순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둔해지는, 자기의 힘듦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제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는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잘 어울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잘 맞추면서 적응을 잘 하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관대하고 또 자상하기도 하고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르는 아주 순종적이고 또 사람과 관계를 잘 해나가는 사교적인 유형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러나 또 문제점은 뭐냐? 감정을 억압할 때 감정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 되거든요. 근데 감정을 억압하면 그 에너지가 다 억압이 되기 때문에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 활기가 없어 보이고 또 열정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남이 봐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나 좀 에너지가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어떤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억압하면요. 지성도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요. 또 실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 발휘를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억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억압하고 참는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다 참아지고 억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신체로 또는 어떤 감정적인 폭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거나 시민성 질환으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시민성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은 먼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많이 억압하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감정과 또 생각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깊이 살펴보는, 억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자꾸만 보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내 느낌이 어떤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서 감정이 어떤지, 불편한지, 너무나 억울한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사실 그 화가 나는 그 지점이요, 굉장히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것,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화낼 만한 일이다. 그러면 뭐 좀 말하기가 좀 그래도 쉽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는 마음이 생기고 섭섭하고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아주 작고 유치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유치한 감정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낼 수 있지 하고 그 감정을 귀하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무조건 내 의견을 억압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건강하지 않고, 또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싫다, 나는 너의 말이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무조건 반항하고 또 거역하는 것도 또 건강한 태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도 참 멋진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감정도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책에 보면 이제 21쪽에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억압형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을 이제 쭉 10가지를 이제 기록해 놓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인데, 여러분 각자 책을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수동 공격형이 있습니다. 수동 공격형은 공격을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놓고 공격하고 대놓고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것이 수동 공격형입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수동 공격을 하는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너무 성격이 강한 분이었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엄마 말을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런 강한 부모 밑에서 내가 살 때 부모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말을 하거나 내 어필을 하거나 해서는 부모를 이길 수가 없고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앞에서는 수긍하는 척하고 엄마 말을 듣는 척합니다. 그런데 엄마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해라 하면 적극 공격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수동 공격은 네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지?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자, 이것이 계속 내 성격의 어떤 한 스타일이 되어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상대방을 내가 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수동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굉장히 성격이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 상사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다 예스 하지만 일을 미루면서 천천히 한다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천천히 막 미루면서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할 것 같이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보면 안 한다든지 해서 상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것이 이제 수동 공격형입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갈등이 생기면 말을 해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있으면 입을 닫아. 그리고 뚱한 표정으로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다, 불편하다 하는 것을 분위기로 자꾸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그러냐? 뭐 화가 난 게 있냐? 물어보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화 안 났다. 근데 얼굴 표정은 화가 났어요.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문을 콱콱 닫고 다닌다든지, 뭐 여자 같으면 설거지를 하는데 막 그릇이 막 쨍그랑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로 공격적인,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분위기를 풍기지만 절대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봐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문제를, 갈등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고집이 세고, 그래서 상대의 가슴에 분노를 더 자극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동 공격하는 사람들의 강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좀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도와줄 듯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은 잘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굉장히 행동형이고 성실하고 또 깊이 잘 생각하는 신중형의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많이 희생하는,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또 자기를 많이 희생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나 이 자기 희생이 건강한 자기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 동시에 남도 괴롭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했는데 아내가 아침에 이제 화가 나서 남편 밥을 차려주기 싫은데 자기만 차려서 먹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먹고 남편도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게 하는 이런 이제 자기 희생이 파괴적인 희생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울과 불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합니다. 억압형도 표현을 안 하고 수동 공격형도 표현을 안 하는데, 수동 공격형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분위기로만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나한테 잘해라, 알아서 기어라, 뭐 이런 거죠. 내가 뭐가 힘든지, 또 내가 당신에게 뭐를 요구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할지 말지 뭐 결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또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너무 센 부모 밑에서 내가 말을 해봤자 그것이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수동 공격, 말을 하지 않고 분위기로 어필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혀서 네가 내 원함을 들어주게끔 하는 이런 그 습관이 몸에 배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럼 대안은 뭐냐? 내가 이런 수동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아까 억압형도 그렇죠. 내가 좀 억압하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동적인 성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기를, 내 분위기, 내 얼굴 표정 이런 거 보고서 알아서 기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얻어내는 이런 주도성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원함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분위기로, 부정적인 분위기로 공격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해도 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표현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해줄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납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 공격형이 있는데요. 적극 공격형은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나는 너를 공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를 폭발하고 비난과 공격과 막 책망과 무시무시한 언어 폭력과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쏟아내는 것이 적극 공격형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언제나 승패적인 관계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네가 져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겼다 한들 그것이 정말 이긴 것이냐. 그 순간은 기분 좋고 내가 상대방을 막 KO 시켜서 때려 눕혔다. 그러면 그 순간은 통쾌하고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원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맞아도 나의 공격에 무너지면 원한을 갖고 언제든지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해질 수 없고 늘 뒤통수를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적극 공격형은 항상 이런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적극 공격형의 특징은 이제 불같이 화를 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수동 공격형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적극 공격은 그러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데 화의 방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KO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문제 해결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접근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는 내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고 소통만 안 되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적극 공격형이 갖는 굉장한 강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진력이 있고 아주 지구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것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막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또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굉장히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많이 괴롭힐 수가 있는 참 이런 어려움이 있죠. 불끈불끈 나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 욱하는 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난폭함을 띠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내가 옳다. 이게 굉장히 자기의 그 기본적인 신념처럼 쫙 깔려 있는데 이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없어요. 나는 무조건 내가 옳고 상대방이 다 틀렸어. 보통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자,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고 누구나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잘 모를 때는, 깨달을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만 아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야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청을 안 하니 자기가 옳다 하는 신념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될 뿐이죠. 잘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분노 표현 유형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갖는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잘 개발하고 단점은 잘 보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더 건강하게 관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결국은 우리가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참 중요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분노 표현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그래서 타협점을 잘 찾아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 문제를 덮어서 얻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여서 진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